스타트업형 법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배가 고파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를 받았으니까 돈은 많은데요. 그 돈을 미친 듯이 씁니다. 돈 쓰는 거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인의 생존 방법은 투자를 받아야지만 보통 생존이 되고, 투자를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아이템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스타트업에 열광을 하느냐? 뭐 쿠팡이라든지 토스라든지 뭐가 돼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들어봤을 법한 투자 유치 받으면은 대박날 법한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온라인에서. 그 적자 생존 그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했는데 이미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기업은 이제 망해라 망해라 고사를 지내도 잘 안 망할 것 같은 그 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은 어마무시한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뭐 셀트리온도 거기에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형태는 다르지만 뭐 고생해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결국은 성장한 어떤 회사들의 형태를 보면은 투자자 이거를 이끌어내는 어떤 최종 대표는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상장이라는 방법을 통하기도 하고요. 비상장 법인 상태에서 바로 매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뒷부분 3부 부분에서 이거를 슉슉슉 지나가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개요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타트업 법인은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법인을 창업할 때는 어떤 사람이 창업하면 안 돼요? 스타트업형 법인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생활비 필요하신 분들이 참여하면은 좀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스타트업 하나 만들면은 그냥 투자금 몇 억씩 빵빵 들어오고 승승장구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직원 몽땅 채용하고 10억 받았는데 10억이 언제 다 썼냐 싶을 정도로 돈이 녹아버리듯이 10억을 다 쓰고, 10억을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해보고 빨리 썼냐라고 투자자가 이제 쪼우겠죠. 별값값을 책임져라라고 하겠죠. 뭐 책임진다고 하는 게 꼭 이제 파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업이 청산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믿음직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그 10억을 투자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 줄까요? 또 다른 투자자를 구해 줄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하는 법인이 성공하는 법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율을 따질 수가 없어요. 소수의 스타트업만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정도로 성공을 하죠. 우리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성공한 법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소수만 투자자가 또 외면에 해가지고 완전 망하는 경우는 있죠. 위워크가 파산했나요? 위워크 같은 곳들이 돈을 먹는 하마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이 됐지만, 그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못 버티고 자금난을 못 버티고 파산을 하는 거죠. 그 정도 브랜드가 되어 있는 법인들도 파산을 할지언정인데, 그럼 우리가 생활비 필요한 우리가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스타트업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제가 법인 박사라는 포지션에서 사실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고수의 집밥이라는 이제 식품 중개 브랜드를 창업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창업이라는 어떤 제 사업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어요. 브랜드 사업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기획하면서 스타트업 성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기본 디폴트 값은 생활비용 생계를 해결하는 법인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구했죠. 이거를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느 한 구성원이 갑자기 이 회사가 얘 돈이 벌리니까 투자 유치를 받아보자라고 하든지, 근데 이 구성원들이 있는데 내가 생계를 해결해주지 않은데 조금만 참아라 하다가 진짜 굶어 죽어버리면, 그럼 끝까지 살아남은 안 굶어 죽은 사람만 이제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법인을 만들 때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나는 스타트업형 동업법인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처음에 만날 때부터 목적 자체를 그렇게 정하시면 안 돼요. 생계를 해결하는 목적의 법인으로 설정을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내부자 갈등이 없어요. 구성원들 간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생계를 해결을 하는데 너무 이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생계를 고민할 따위가 아니야. 이제 그 기업 규모가 생계를 해결하고도 이제 투자 유치도 받아도 될 정도로 쭉쭉쭉 성장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생계형 법인이었지만, 생활비형 법인이었지만 수익 분배형 법인에서 다시 스타트업형 법인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출혈이 많고 스타터병으로 누가 고집부리는데 갑자기 이제 생계형으로 넘기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업이 깨질 확률이 높죠.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은 공감 능력이 좀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업자들이 죽어나가는데 굶어 죽어나가는데 혼자 스타트업을 꿈꿀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부자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뭐 그런 영화들도 있죠. 페이스북, 뭐 주크버그 나왔던 무슨 약간 영화들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끝까지 광고를 하지 말자는 이제 주크버그와 이제 지금 광고를 해서 수익하자는 이제 동업자가 나오죠.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상장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동업자를 강제로 이제 축출을 하게 되죠. 내쫓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스토리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어떤 동업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본 관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동업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두 형태를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동업을 하면 안 되냐면 일단은 형태적으로 이게 이 성향이 맞지 않는데 만나면 이거는 좀 약간 불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회사를 키워서 진짜 큰 돈을 벌 거야.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내 가족도 너무 불행하고 심지어 당사자들도 불행합니다. 돈을 다 모으니까. 근데 꼭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내가 회사의 사내 적립금을 가지고 어떤 다른 액션을 취했어요. 투자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꼭 모든 투자가 성공하지가 않아요. 엄청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 많이 벌어가지고 큰 이득금을 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누가 이제 뻘짓을 한 거죠.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뻘짓을 해서 돈 다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갖는 그 감정적인 고통과 화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 동업하다가 동업이 뭔가 잘못됐을 때 동업자의 일방적인 어떤 사업 리드로 큰 손실을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책임져야 되지? 이런 어떤 것까지 이제 극한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서 키우기를 했으면은 진짜 여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키우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커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요. 아니면 수익 분배하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수익 분배를 하든지 그때 꼭 중간에 수익 분배하기로 해서 만났는데 중간에 틀어버리죠. 뭔가 다시 이제 돈을 모아보자. 그 사람이 이제 최대 주주일 수도 있고 진짜 최대 주주라서 최대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서 회사의 어떤 분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동업자의 성향을 보고 내 상황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생활비 필요한 분들이 만나서 딱 그 구성이 바로 돈 벌 수 있는 구성을 해가지고 바로 벌어버려야 되죠. 뭐 이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돈을 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돈 벌 사람끼리 모아서 바로 돈을 벌어야 돼요. 이 구조를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만 모으면 되는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70%만 모으고 나머지 30%는 다시 이제 내가 뽑아가지고 누군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찾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업을 하면 안 되냐면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동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구성원이 좋을까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전 직장 동료인데 아직 회사 다니고 있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경험을 전혀 못 해봤어요. 사업이 무서움이라는 경험도 못 해봤고 사업은 대표가 책임지는 거라는 거에 대한 경험을 못 했는데 우리가 이제 회사 안에 있는 전 직장 동료를 어떻게 바라보죠? 이 직장 동료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책임감 있고 그 모습을 봐왔던 거죠. 직장 다닐 때. 근데 그 책임감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풍부한 어떤 급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책임감의 이면에는 그 직장 동료의 생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안 따지고 이 아이템 핫하다고 직장 동료 꽂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뒷벌떡 값이요. 어,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그냥 어떤 하이브리드냐면 내가 직장 동료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저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했다고 칠게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제안해서 직장 퇴사를 했어. 그래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퇴사한 결정은 누가 했어요? 제안은 우리가 했지만 퇴사한 결정은 그 직장 동료가 한 거죠. 그러면 그 직장 동료는 풀베팅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풀베팅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거의 이제 오너십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가지고 주장은 오너십의 주장을 합니다. 유리할 때는. 근데 반면에 반대 상황도 많죠. 내가 저 직장 동료를 모셔왔는데 그 직장 동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뭐 하면 되냐고. 근데 우리가 동업자 찾을 때 내가 뭐 하면 되냐고라는 거를 계속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돌아버립니다.
정신병 걸릴 수도 있어요.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뭘 해야 되는데를 물어보면 안 돼요. 동업자는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물론 뭘 할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 디폴트 값은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 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게 이제 사업이고, 그거 하면서 바로 수익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사업인데, 그거를 계속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고 하면은 지극히 직장을 다녀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잘 되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거고, 안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너 믿고 나온 거잖아요. 너 믿고 친구 너 믿고 나온 건데 월급은 난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제 월급 어떤 개념의 얘기가 자주 나오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 투자의 개념으로 퇴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컨버터블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퇴사를 하는 분들하고 동업을 하면은, 그런 동업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힘든 거죠. 게다가 이분이 나오면서 내 전 직장 동료들 다 알지 않겠어요? 같이 나오게 된 거.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나와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이라도 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사업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에서 찾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뛰어난 뭐 에디슨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동업을 할 게 아니라 부업으로 이제 그분들을 모시거나 이제 알바로 모시거나 프리랜서로 모셨어야 되죠. 네, 그렇고 사업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업자를 찾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모셔야 되고, 사업하는 이제 주최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동업보다는 부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결과값 나오는 데까지 엄나 길 것 같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먼저 부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미 지금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부업과 동업은, 그리고 부업과 사업은 영역이 너무 달라서 내가 부업으로 잠깐 성공했다고 진짜 성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아주 약간 달라요.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버는 목표 금액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 백그라운드를 보호해주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업이나 사업이나 부업이라는 어떤 용어적인 측면을 잘 이제 인지를 하시고, 내가 이제 부업을 한다고 하면은 부업을 해서 사업으로 전환될 때까지 필요한 어떤 능력치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끌어당겨 온 다음에 이제 부업 영역으로, 그리고 부업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거를 이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너무 성급하게 내가 직장 다니다가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부업 영역으로 딱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거 부업이 만만치 않네. 특히나 이제 온라인 쪽 이제 유통 셀링 쪽 부분에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먼저 그만두고 갑자기 이제 온라인 셀러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면요, 어, 한 3년 전? 그때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너무 좋은 시기도 있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황금기도 있었고, 쿠팡 들어가기만 하면 좋았던 황금기도 있었고, 꼼수 마케팅도 통하던 시절도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뭐라고 할 계제가 아니죠. 너무 많이 버니까. 포인트만 잘 잡으면 너무 많이 버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아직 사업 내공이 없는데, 근데 내가 막 갑자기 막 그만둬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생계 리스크에 이제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위축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나와서 하면은 완전히 생 모험이다. 그냥 직장 다녀라. 직장 다니고 어차피 나와가지고 돈을 그 기간에 못 벌면 못 번 만큼 다 데미지인데, 직장 다니는 동안에 월급 받으면 엄청 이익이니까 그 월급 받는 거 그냥 다 투자해라. 그냥 그게 교육이 되어도 좋고 실험이 되어도 좋다. 그냥 그 돈으로 월급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경험치 가지고 사업을 해라. 왜냐면 경험치 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데, 모아놓은 돈이 있든 없든 돈은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심만큼 물건 사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욕심만큼 꽉꽉 채워가지고 물건 사게 돼 있고, 쿠팡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결제 조건이. 그러니까 내 돈은 얼마를 모았든지 결국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를 배워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레버러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 못 해보고 사업 딱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네, 이거 해보니까 안 되네, 이거 됐는데 왜 지금 다시 안 되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다 없애려면 부업 단계에서 정말 내공을 높여놔야 된다. 교육 막 들으세요. 저 고백하자면 지금도 교육 듣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제가 뭘 놓쳤냐면, 제가 8시에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못 간다는 이제 톡을 7시 40분에 급하게 드리느라고 제가 잠깐 강의 중에 카톡을 했는데, 저도 지금 막 교육을 막 듣고 있고, 이걸 왜 하냐면 결국은 이 포인트가 제
어떤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도움이 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듣는 건데, 여러분들도 저는 한 1억 8천, 1억 9천 정도 썼어요. 지금 카운팅도 안 해요. 이제는 그냥 아예 삶이에요. 뭘 이제 배움을, 학습을 돈으로 이제 등가 교환하는 게 이제 거의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 돼가지고, 그냥 그거를 매번 했을 때 저한테 주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더라라는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기본 값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업자들 찾을 때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누구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뭐, 그 배송까지 다 끝나고 나서 누군가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때 진짜 하소연까지 다 하나요? 그냥 뭐 몇 개 잘 되는 얘기 이 정도 몇 개 하고, 뭐 안 됐던 얘기, 에피소드 이야기 몇 개 하고, 다 거기서 대화가 스톱이 되잖아요. 다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리스크를.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되는 것만 몇 개 듣다 보면은, 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냐? 그러면은 쟤랑 같이 사업하면 엄청 성공할 텐데 라는 관점에서 봐버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 생각 없이 갑자기 우리 그럼 같이 할까 해가지고 뜬금없이 같이 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이 사람이 되게 능력자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한다 얘기예요. 근데 수익 분배를 절반씩 했어. 5대 5래.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게 원래는 5라도 버니까 이득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움직이는 게 손해인 것 같아요. 내가 움직여서 뭘 하면 내가 버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돈을 벌어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이제 억울한 거야. 왜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을 해주면 괜찮은데 아무 역할 안 해주는 것 같거든. 그 미쳐버릴 것 같은 어떤 심리로 정작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데, 형태는 어떤 법인의 형태나 개인 사업자 형태로 다 사업 비즈니스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돈도 안 벌고, 그럼 이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돈도 안 벌어서 멈춰버리는 법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업자의 성향이 어떠한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동업자 중에 투자를 고려를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좀 있으면 진짜 좋아요.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아니면 무슨 테슬라에서 근무했던 경력,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어디든 좋아요. 그냥 엔비디어까지 뭐 다 거기서 근무했던 경력 가지고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동업자로서 아주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약간 직장인 마인드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은 회사에 몇 억씩 꽂아줄 친구들이라서 너무 도움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랑 없는 상황이랑 사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플랫폼 만드는 데 있어서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업계약서, 계약서의 본질은 약속이죠. 약속인데 그 약속의 이면에는 내가 배 아프면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약정서에 넣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줄까? 이런 거는 이제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동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동업이 내가 했는데 상대 혼자 이득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 동업이 멈춘다 그랬죠. 계약서 중요하죠. 잘 됐을 때도 중요하고 안 됐을 때도 중요하죠. 근데 본질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형태 문서로만 적혀 있다고 안 될 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 분배에 대한 부분은 계약으로 약정되어 있는 게 이득이죠. 왜냐면 정확할 거니까. 근데 그 외의 영역들, 내가 태업을 해버린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근로계약이라는 약정을 쓰고 회사 가서 태업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태업이라는 종류가 조금 다르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만 일하셨나요? 저는 그랬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친구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태업이라는 영역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내가 회사 가서 뭔가 꾀를 부릴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채용하는 직원분들도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본질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이 이행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이행이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거는 그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 그래서 나랑 사업하지 않으면 너가 더 손해야라는 그 인지 상황, 그게 진짜 동업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고 진짜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지. 만약에 동업자 누구 한 명이, 나는 내가 파트너 잘 만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뭐 진짜 뭐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그냥 호구를 만난 거다. 호갱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동업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형태로 다른 법인이 만들어지거나 그냥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결과값들이 너무 많아지더라. 동업자 구할 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동업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체크해야 될 게 대표자를 선정을 하죠. 그리고 지분율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이때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가. 이 동업이 금전적으로 잘못됐을 때 도대체 피해자가 누군가. 이게 이제 이 어떤 동업의 형태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정말 똑똑한 진짜 어디 손실을 남에게 잘 떠넘기는 사람은 형태를 딱 보면은 모든 형태나 모든 투자나 이거는 A라는 사람이 했어요. A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손해는 A가 다 보게 생겼는데 B가 이득을 다 가져가게 구조를 딱 짭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이 법인이랑 형태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B만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잘 되면은 이제 B가 다 이제 꿀을 빨고 다 가져가요. 근데 안 되면요, B가 모든 책임을 A한테 떠넘기고 B는 또 다른 A를 찾아서 떠납니다. 이런 형태로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내가 진짜 혼자만 사업할 게 아니라고 하면, 혼자만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은 그냥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데 내가 누군가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근데 형태가 내가 손해를 다 보는데 어떤 B의 모든 걸 휘둘린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하죠. 뭔가 진짜 어떤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업 공부 필요하고요. 어떤 절세 공부 필요하고, 세금에 대한 공부 필요하고, 어떤 경우 내가 개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게 필요하죠. 왜? 세금 중에서는요, 법인이라고 해도요, 개인에게 청구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법인 주주들에게 청구되는 세금이 있다고요. 안 내면. 그러면 내가 망해도 그건 내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태형건설이 어떤 꼼수를 부렸죠? 어떤 회사를 팔았는데 그 회사 판 자금을 계열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몇백억을. 그리고 나서 지원해주고 뭘 했죠? 그, 그 지주사가 갖고 있는 연대보증을 들고 있는 그 채무를 먼저 갚았죠. 네. 이렇게 이제 뭔가 엄청 꼼수를 쓰고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 회사도.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내 연대보증 채무를 먼저 없애는 완전 꼼수 쓰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완전 탈탈 털렸죠. 네. 뭐 거의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난치지 마라. 뭐 그럼 만약에 계속 끝까지 버텼으면은 뭐 세무조사 보내버리고 감옥 보내버리고 뭐 배임 횡령 보내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태형건설의 어떤 상황은.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가,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지 또 내가 경우에 반대 입장이 있을 때 손해를 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업이 깨질 때 발생할 소송 리스크에 대한 어떤 관점도 가져야 되죠. 소송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동업이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는 것도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계속 잘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깨질 때 어떤 식으로 약간 서로 덜 피해를 보고 아름답게 깨질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만들 때부터 좀 기획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는 진짜 한 개인이 탈탈탈탈 법인 자산 다 긁어갑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게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면은 만들 때부터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들겠죠. 그러면은 안 해줄 사람은 진즉 티가 날 거예요. 이제 털어먹을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일에 더 열심히 했겠죠. 최소한 기회비용 손실만큼은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장치들 좀 해주시면 좋고, 그렇게 이제 법인의 안전한 상황에서 동업이라는 형태로 법인을 이제 무한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한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은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잠깐 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흘러갔고, 이제 2부에서 또 이제 긴박하게 또 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 이제 8시 30분이니까 8시 40분까지 이제 물 한 잔씩 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